money, get money, get money, get money, get money. Yeah,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던 소박했던 그 시절엔 뚜벅이든 버스든 싸구려 밥을 먹든 상관 안 했어. 북적거리던 시절 이젠 성공.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남자 3명이 모여서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숨을 쉬면서 말해주십시오. 아 죽는 줄 알았어. 네. 듣는 사람도 래퍼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긍정 씨는 매드크라운을 닮았습니다. 네. 매드크라운이 누구죠? 저는 스윙스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을 힙합 MC로 소개한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적절했네 방금. 힙합 MC로 소개한 문화예술 기획자라니. 네. 네. 저 그 뭐 미친 뭐 닮았다는 미친이 아니라 이긍정입니다. 매드크라운이라고요. 그뭐 미친 그거지. 아, 미친 그거. 네. 긍정 씨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스윙스 닮은 반갑습니다.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에 한 주가 좀 길었죠? 길었죠. 텀이. 네, 지난주에 좀 일요일쯤 녹음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다 보니까 일찍 네. 녹음하느라. 일찍 녹음하고 늦게 다시 또 녹음을 하니까 네. 텀이 길어졌네요. 네. 2주 정도 쉰 느낌인데 음.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삑사리 나신 긍정 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검은 사제들이라고. 어땠어요 그거? 무섭다며 공포 영화라며. 재밌던데. 그 무서우려고 하면 네. 강동원이 나와서 정화를 시켜줘요. 아 그래요? 어. 나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나 보죠? 그리고 그 추적자 아저씨 나오잖아요 거기. 맞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무섭게 만들고. 아망드가 아니. 자꾸 그게 이상하다고 그 사람 나온 게. 그 이제 그분도 사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포가 됐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이제 사제니까 이제 그 영화가 착하셔. 착한 네. 그런 역할인데 십자가를 들고 나오셨는데 십자가로 머리를 후려쳐야 될 것 같은 그동안의 역할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영화 자체는 재밌더라고요. 무섭네요. 예. 네, 그렇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미루고 있던 중이었는데. 윤 실장은 뭐 했어요? 저는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일개미. 지금 그 새로 취직한 모 회사가 네. 예. 지금 극성수기를 달리고 있을 때라서 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뭐 보통 이제 얘기하자면 9시 출근해서 예. 밤 11시 50분, 59분 이렇게 퇴근을 해요. 예. 저희 전산 시스템이 말이에요. 다음 날 카드를 찍잖아요. 퇴근 카드를. 그럼 출근으로 인식을 해요. 퇴근이 아니라? 네. 출근이라는 거는 24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퇴근은. 좋은 회사네. 네. 그래서 59분쯤에 퇴근을 시켜요. 그리고 00시 1분쯤에 출근을 다시. 유휴 시간이 1분이야. 아니 뭐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최근에 뭐 9시 출근, 12시 퇴근, 다음 날 아침 9시 출근 이러다 보니까 체감상 그 정도로 네, 힘들었다. 제 반쯤 정신을 오늘 방송도 그래서 저 때문에 NG 엄청 많이 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약간 정신이 네.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 두고 왔어요. 반차거든요. 네. 반차인데 6시에 퇴근을 해서 하루에 반나절. 반차지? 반차는 뭐 아무튼 그러고 있다는 거. 저희 예. 회사 쪽 사람들은 이거 안 듣겠지. 네. 긍정 씨 얘기했지. 네. 또 엔진 낼 뻔했네. 아망드는요? 아망드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냥 계속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이번 주 몇 번. 술을 먹었다는 줄 알았네요. 술은 아망드가 요즘 자꾸 술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술을 못 마셔서 훈련하고 있어요. 오늘 한잔 하시죠. 싫어요. 나 간만에 반찬했는데. 전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각자 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진 못하신 것 같네요. 네. 다들 힘들어. 다 힘들었냐는 얘기는. 왜 나 이번 주에 즐거운 일 있어? 영화 네. 보고요? 아니요. 여자친구 만났나요? 뭐 여자친구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 도마가 없잖아. 주말에 이제 네. 콘서트를 갑니다. 무슨 콘서트 빅뱅. 갑니까? 데미안 라이스. 데미안 그걸 내가 한참 전에 예약을 해놨는데 네. 얼마 전에 갑자기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데미안 라이스요? 녹색 옷을 입고 오라는 거야. 왜? 흰색 옷밖에 없는 애한테 무슨 데미안 라이스 백이민족 국가에 왔고 녹색 데미안 라이스에 무슨 그게 있지? 그 뭐 몰라. 아이리시 사람이라서. 그래서 걔네 그거 파티 시즌인가 보다 아이리시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축제 어디서 초록색이 대체하는 있었던 건지. 것 같은데. 네. 아이리시 사람들 무슨 축제 시즌 되면 그 초록 요정 옷 같은 거 그 입고 나오잖아요. 성패트릭 데이라고 성패트릭 데이. 있긴 한데 네. 지금 그 시즌이 아닐 텐데 뭐 하여튼 그럼 저기 그린 랜턴이라는 영화를 봐요. 그래. 그린 랜턴이라고 영화가 있는데요. 아니야 나 그 커밋 개구리 가져가려고. 그거요? 괜찮다. 그럼 옷 하얀색 입고 커밋 개구리만 들고 가봐. 렌시랭처럼. 그리고 어깨에 얹고 좋네요. 네, 귀엽네요. 나 이번 주에 뭐 했는지 생각났다. 뭐 했어요? 이번 주에 그 프랑스 테러 일어났잖아요. 네. 네. 갑자기 또 시사 정치 얘기. 그 뉴스를 보면서 네. 마음을 아파하는 도중에 갑자기 네. 우리나라 광화문에서도 또 그렇죠. 이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죠. 그런 것들을 정신 나간 짓을 했는 게 어딘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민간인한테 네, 민간인한테 쏘고 그런 짓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웃고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뭐 희화하는 건 아니고. 네, 희화한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네. 청취하신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맨날 웃으면서 뭐 막 정치 관련된 거 서비스 얘기하다 나오면 우린 정치 얘기 안 하는 방송이니까 하지 말자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한다는 건 이건 사실 정치를 떠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지? 정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네요. 네. 뭐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방송해야 IT 돼. 서비스를 갖고 얘기해야 있는 걸 되니까. 얘기해야 되니까 네. 뭐 자세한 건 더 좋은 방송들에서 얘기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주제가 뭘까요? 이번 주는 네. 제목이 뭐라고 달릴까요? 제목 정하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생활 밀착 특집. 그만 써 그거 우려먹지 마. 야, 사실 생활밀착 특집을 붙이잖아. 이게 마법의 제목인 게 다 달라붙을 수가 있어.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한 2주 붙인 거는 그동안 앞에 뭘 신박한 걸 야, 우리 초창기에 뭐 아몰랑 여행 갈 거야. 또 뭐 있었지? 폰철널얍. 탕진잼. 폰철널얍, 탕진잼 이런 거 얼마나 대단했어요. 우리의 이제 사고력과 창의력이 다들 약간 지친 것 네, 같습니다. 매몰되었습니다. 반성합니다. 네. 그럼 우리 뭐 이런 거 하자. 뭐 개드립 나온다. 아니 나온다. 말 안 해. 말 안 해. 아, 빨리 해봐요. 뭔데? 아니 그냥 뭐 네. 몰라. 지금 부끄러워하네. 나 못하겠어. 블로그에서 이 말은 확인하시기 네, 바랍니다. 아무튼 제목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부담을 팍팍 얹은 상태로 끝내고 이번 예. 주 주제는 그래서 가계부 머니부. 가계부 특집. 이게 저는 사실 가계부 특집을 지난주 회의 때 이제 제안을 받고 예. 이런 거를 서비스로 얘기할 만한 그게 있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사실 가계부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어느 정도 다 저장해놓고 예. 인터넷은 백업만 해놓는 형태여가지고 이걸 서비스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근데 서비스로 쓰시는 분들은 뭐 있겠죠, 당연히. 네이버 가계부 정도가 생각나요. 가계부를 자주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가계부를 쓰는데 초기화를 되게 자주 합니다. 아, 아마 다 공감할 걸? 다 공감하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갑자기 돈이 네.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짜증나 이러고서 처음부터 다시 써요. 그냥 오늘부터 리셋 이러면서 다시 아망들은 하는데 가계부 쓰세요? 저는 쓰면 이모형이 안 듣겠지. 그런 체계적인 소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분파야.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반신불자 정도잖아요 지금. 지금 일단 가계부를 쓸 돈이 없고요. 예, 가계부 쓸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가계부는 마이너스부터 쓰는 겁니다. 뭐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아무튼 네, 예. 긍정 씨는요? 저는 자주 쓰고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그럼 근데 긍정 씨도 못지않게 돈이 없는 사람인데. 가계부에 뭘 써야지. 네. 쓰려면 돈을 써야 쓰지. 오 천재인데. 근데 저희 자가발전을 이제 서비스를 조사하기 위해서 네네. 가계부 서비스를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네네. 네, 어저께는 이걸 썼다가 오늘 이걸 썼다가 하면 의미가 전혀 없잖아. 가계부에 의미가 없습니다. 짜증나.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계부야말로 방금 아망도 얘기한 대로 이제 사실 한개 적응하면 어지간하게 기능이 정착하죠. 다르지 않는 이상은 가계부가 지원해주는 폭이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비슷한 기능이라서 네. 뭐 그 금액 데이터를 시각화해주고 어떻게 네. 관리해주느냐 그게 가장 그렇죠. 다른 핵심이죠. 초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사실 몇 개 없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블루오션 느낌도 나네요. 아 그래요? 이렇다 할 서비스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이게 약간 네. 핀테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핀테크 일부로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원래 가계부가 크게 보면 자산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 핀테크가 그때 약자를 설명해 주셔서 파이낸셜 테크니컬 테크니컬이요. 테크닉. 예. 뭐. 그러니까 기술과 테크놀로지. 그거였으니까 사실 금융과에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핀테크 영역에 자산 관리 영역이 있기도 하고 지금 말하는 가계부들도 거기에 속하긴 합니다. 엄청 사실. 오래된 핀테크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좋습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름은 민트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냥 민트예요. 민트 허브 파는 사이트인데요. 네. 민트는 맛있어. 대림미술관에 가시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왜 웃으실지 알 거예요. 자, 진짜 허브 파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네. 민트닷컴이라고 가계부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이트예요. 민트닷컴이요? 예, 도메인 엄청 비쌌겠는데? 미국 거니까. 아 미국 거예요? 네. 이거 만드신 분이 네. 20대인데 한 3년 만에, 그러니까 빵원에서 시작을 했지. 네. 그거 한 3년 만들어서 팔았는데 한 2천억 정도에 팔았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 한국어로도 등록이 되죠? 안 됩니다. 한국어 사용이 아예 안 돼요? 이거는 미국의
금융 계좌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해요. 아 정말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신기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금융 계좌가 없으면 못 쓰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내가 미국 사람으로 가정을 해. 네네. I am 긍정리, 오케이. 파지티블리.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네. 미국 사람이 자기 은행 계좌, 네, 증권 계좌, 뭐 대출 계좌 이런 걸 민트닷컴에 써요. 네네 등록을 해요. 그러면 민트닷컴에서 그 은행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네, 그걸 통합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게 아. 그러면 아까 은 시장이 말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어느 순간 네. 그 비용이 안 맞는 이유가 총당 없어지지. 장액이랑 이게 안 맞을 수가 없게 되네요. 그렇지, 항목은 알아서 움직이고 그 항목이 뭔지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엄청난데요? 항목이 적는 것도 실제로 통장에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지. 적유가. 아니 네네. 사실은 저는 이런 서비스가 왜 국내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국내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없을 수밖에 없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응.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공인인증서를 떠나서 네. 은행이 이런 정보를 공개를 안 해주니까. 공개를 안 해주죠. 맞아. 네.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뭐 어떤 항목이 얼마 썼고 지난달에 비해 얼마나 차이 나고 네네. 작년이랑 비교하면 어떻고 네.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쓸 필요 없이. 네. 우리나라에서 이것처럼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네. 뭐 국민은행 가서 엑셀 통장 다운받고. 내역 엑셀 다운받고 우리은행 가서 다운받고 네. 둘이 합치고 자기가 그래프 만들고.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걸 별로 이제 가계부 같은 측면에서는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왜냐면 내 소비가 사실은 뭐 내가 쓰면서 네. 이걸 반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편해지면 의미가 없죠 네, 사실은. 그 자동으로 땡겨오면은 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네. 가계부보다는 오히려 자산 관리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통계치를 그냥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내 금액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그 재정을 관리해준다 이런 네. 개념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금수저가 아니라면. 그렇죠. 난 관리할 재정이 없어. 아니 아, 너를 너 관리 좀 받아야 돼. 보통 큰일 났어, 너. 신불자를 해결해 주는 거를 뭐 개인 회생 파산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곧 만나실 수도 있어요. 아 왜 아망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저만 지금 그래서 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더 만듭니까? 빠를 걸? 자기 자신을 아망들에게 투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곧 차를 팔라고 하고 있어요. 아 맞다. 넌 근데 부동산이 있잖아. 부동산 없어. 차 부동산이야. 차도 부동산을 잡고요? 차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민트로 돌아와서 네, 민트가 어느 정도로 재정을 관리해 주느냐. 네네, 내 집 주소를 쓰면 네. 부동산 사이트에서 내 집 시세를 가져와서 내 재정에 네 집은 얼마다. 내 차를 넣으면 얼마쯤 든다. 부동산이라니까 다. 이게 미국도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그럼 어떤- 그냥 저는 부동산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받는 월급과 통장에 있는 현금이고 예. 부동산은 이게 물건인데 수익으로 환원된 거. 예를 들면 저는 부동산을 제 거 계산할 때요. 집에 있는 악기들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맥북도 사실 부동산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금액의 캐파가 다를 뿐이지. 예. 아무튼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고 다만 미국은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네. 있지. 제가 있겠지만, 말하는 게 네. 이런 투기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이 데이터 관리를 긁고 와서 하지 않느냐. 관리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그게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있는데 덜 하겠죠. 미국은 그 센터 몇몇 부분만 그런 게 있겠죠. 땅덩이 그렇게 뭐. 크니까.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계좌 저 계좌 다 네. 가져와서 통합을 해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리하고 특히 뭐 내가 등록을 해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내 배우자 것도 같이 등록을 하면 우리 가족 전체에 대한 계좌가 엄청난데? 그죠?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렇지. 남편은 비상금은 원래 근데 분들 그렇게 막- 만드는 겁니다. 비상금은요. 투명한 가게를 꾸리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못하지만 너무 부러운 부분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실제로 비슷한 게 있긴 해요. 네이버 가계부가 이런 걸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은행권에 네, 있는 연동을 데이터를 해가지고. 불러오려고 네. 했는데 일단 네이버 가계부가 지원하는 기능들과 네. 그다음에 은행이 제공하는 기능들에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크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 기능들은 아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S은행의 뭐 네. 모네타, 팍스넷, 뭐 네. T 가계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결국 그죠. 50% 아까 100% 말씀해주신 네. 금융계 관련 문제나 뭐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건 좀 왜냐하면 어렵게. 이게 은행사에 있는 은행사에서 만드니까 지들 은행 거밖에 안 되는 그리고 거지. 핀테크 맞아. 때 나왔던 문제랑 결국 똑같은 문제로 종결이 지어지는 게 다 자기들 걸 하고 싶어 하지 서로 합쳐진다고 하면 안 주려고 해요. 그럼. 이게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음.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돈 관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는 네. 약간 단식부기처럼 작성을 해요. 네. 단식부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회계 작성을 할 때 네, 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단식부기랑 복식부기가 있는데 네. 단식부기는 네.
뭐 돈이 들어왔다, 돈이 나갔다 네. 이런 것만 적는 거예요. 네. 용돈 기입장. 용돈기 약간 입장. 그런 개념이지. 네, 네. 복식부기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맥북을 샀어요. 네네. 100만 원에 샀어. 네. 그럼 나 100만 원 지출 네. 끝. 이 맞- 단식부기인 그지? 거죠. 나 네. 100만 원 썼으니까. 네.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네. 100만 원 지출, 100만 원짜리 맥북 들어옴. 아, 그러니까 다른 수입도 잡힌다는 거군요. 그렇죠. 부동산의 수익까지 계산을 네. 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복식부기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러겠네요. 차변인이, 대변인이, 대차대조편이 뭐 이런 것들. 네네. 그래서 이 보통 가계부는 단식부기를 이용을 하는데 네. 민트 사용하면 복식부기. 복식부기처럼 네. 되게 만들어져 일목요연하게 있다는 정리가 되기 거군요. 때문에 내 재산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 다만 이걸 하려면 미국 쪽의 계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미국만 서비스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 차, 뭐 예술품 이런 거 다 등록이 된다. 예술품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세해서 네 자산은 어느 정도고 네. 어떻게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네. 올라갔고 뭐 정리해 준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차를 투자한 사람한테는 근데 이 차가 아까 말한 대로 모델을 조사해 봤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 네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네. 우리 집값이 얼마 떨어졌다라고 해도 그렇게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프로 지금 내 현금과 비교해 가지고 다 보여준다는 거니까. 너 작년에 비해 1,000만 원이 내려갔어 이러면 되게 크게 와닿죠. 확실히 이거는 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게 네. 예. 부동산 시세 같은 거는 오락내락 하는데 네. 차 같은 거는 오르는 일이 없어요. 떨어지죠, 항상 떨어지기만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얼마나 빨리 이제 떨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아. 그 그래프에 뭐 이제 기울기에 노골적으로 따라서 말하면 언제쯤 팔아야 될지도 대충 예상할 수도 정확히 있고요. 알죠. 네. 뭐 좋네요. 그런데 예. 참신하긴 한데 참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왜 안 될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꼭 됐으면 하기도 하고 네. 솔직히 근데 이 민트 자체가 미국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서 되게 이름이 안 알려져 있어요. 처음 그러네요. 들으시는 저도 분들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봐요. 예. 네. 그게 좀 아쉬운데 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보안적인 이슈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안적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안 게안 해주는 되는 게. 이유를 다 보안이라고 핑계 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왜 미국에서 할 수 있느냐? 네. 얘네는 데이터를 네. 민트에 저장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디에 저장을 하나요? 그럼 내가 로그인하면 그때 은행사에서 가져와서 보여주고 지워요. 로딩이 좀 느리지만 대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보안을 지키는군요. 그러니까 그 보안 자체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술을 이용해서 가져오기만 하는 거야. 되게 현명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 저장을 안 네. 하니까 얘는 보안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도 그 공인인증서나 이런 제도를 그냥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 그러니까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예.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동의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네. 아까 말한 언론의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거겠죠. 기술적으로는 뭐 네. 하자면 하겠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니까. 그러지. 다시는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을 특히 무시하지 말아라. 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미국의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쓸 수는 없네요.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뭐 아쉽네요. 우회해서 쓸 수 네. 있다고 해도 계좌가 없잖아 계좌가 우리. 없잖아. 우린 그 거지잖아.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진짜 그림의 떡이네요. 네. 왜 갖고 온 겁니까? 배 아프게요. 미국인 그래서 이런 게 네, 있다라는 훌륭하네요, 걸 근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여기서 은행 정도 떼버리고 나머지 부분 집이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이랑 그 가계부 영역은 은행을 네. 포기하고 좀 사람이 수기로 적게 해도 실제 계좌를 안 가져와도 네,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그렇죠. 네. 원래 이런 자동화로 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지. 네.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 네 넘어갈 텐데 네. 지금 소개해드린 게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앱이나 서비스가 미국 게 짱이야. 그렇죠. 이러면서 미국 걸 쓰는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 소비 패턴이나 네. 생활 습관이 미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다 갖다 쓰긴 좀 무리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편한 가계부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한국적이다. 정말 한국적이다. 근데 외국에서는 외국인들은 뭐라고 검색하냐? 뭐? 이지머니북. 아니 그 쉬운이잖아. 컨비니언스 어카운트북 뭐 이런 거? 컨비니언스야, 컨비니언스. 그래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 뭐 어쨌든 네. 이 편한 가계부라는 건데 음. 이게 우리나라 거 같지만 우리나라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 같지만 되게 잘 나가요. 아 해외에서도요? 일단 유료 앱이고요. 네네네. 근데 뭐 미국 스토어나 네. 일본 이런 데서도 탑 10에 드는 그게 컨비니언으로 검색하나?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 계정을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근데 방금 말씀드린 뭐 민트 이런 거랑 네. 아웅다웅 할 정도로 그래요? 아까 소개를 안 드렸는데 민트는 무료입니다. 참고로. 아 네네. 정말요? 예.
수익을 어디서 발생해요? 그럼 걔네는 아까 말씀드린 자산 관리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 1,000만 원이 비어. 네. 근데 보니까 너 카드 바꾸면 500만 원 메꿀 수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 알려면 그렇지. 우리한테 할인 카드를 이렇게 쓰면 너 생활 습관에 딱 이게. PPL을 한다고요? 네, 그 광고가 붙어 있어요. 광고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금융 쪽에서도 이득이고 네. 소비자도 이득이니까. 당연하지. 윈윈이네.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렇지. 오.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는 무료라서 미국에서는 왜 아는 사람 다 써요 거의. 아 그렇군요. 엄청나네요. 네, 소름. 그거랑 반대로 편한 가격은 유료 서비스고요. 그렇죠. 아예 진입 장벽부터가 유료죠. 그렇죠. 네. 유료 서비스인데 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꽤 잘 나가는 편이다라는 네네네.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장점이 뭔가요? 특이점? 일반 편해요. 뭐야 그게? 편한 가게 보니까 편한 가게 보니까 편해야지. 편해요. 거짓말하진 않았네. 일단 아이콘은 돼지 저금통 모양이고요. 나 근데 본 것 이게 같아요. 난 이게 싫어서 안 네. 썼어요. 아이콘이 약간 좀 이런 말하면 극혐이야. 아 그래? 네, 극혐 정말. 네. 내가 안 그래도 돼지인데 자화상을 보면서 아이콘을 누르는 거 같잖아. 아 그런 괴롭히는 느낌이었어. 거잖아, 내 자신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 같잖아. 그리고 가계부 쓰면서 괴로워 또. 이게 버전이 3개예요. 아, 그래요? 편한 가계부가 있고 돼지 말고 다른 버전도 있어요. 아니요. 색깔만 다 달라. 돼지. 다 돼지예요? 돼지인데 갈색 돼지가 있고 파란 돼지가 있고 이런 거지. 편한 가계부가 있고 네. 편한 가계부 프로가 있고 네. 편한 가계부 넥스트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네, 다음 세대를 이거 위한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겠는데요. 그러겠네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와닿지가 않는데 넥스트가 이름으로는. 최고 버전입니다. 네. 넥스트를 쓰세요. 프로는 쓰지 마세요. 중간 건 건너뛰고 무료를 제일 싸거나 제일 비싼 걸 쓰라고. 새로운 버전이야. 차이가 뭔데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기능이 다르지. 헐, 그러니까 원- 사실은 1, 2, 3인데 3를 쓰라는 거죠. 넥스트가. 그렇죠. 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이건 개발사가 진짜 잘못한 거다. 왜?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평생 무료로 구매한 사람한테 평생 무료 업데이트를 안 지원해 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업데이트한 기간 동안 사신 분들은 네. 프로를 구입하신 분들은 넥스트로 공짜로 갈아탈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제 말은 앱스토어에 프로 넥스트 베이직이 다 등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은 중복 결제를 내거나 뭐 문제될 수도 있고. 사실 혼란이 오기도 네, 해요. 아까 아망도 말처럼 홍란이 오기 때문에 근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줘요. 근데 심지어 옛날 것들은 예. 그럼 뭐 잘하고 있는 거네. 내부 왜냐면- 기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능이 소소하게 달라지고 디자인도 달라지긴 했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아니 핵심 기능은 그대로니까 가격은. 이게 왜 안 내리냐면 네. 기존 사용자 앱스토어 내리면 기존에 구매해놨던 사람들 앱 못 다운받아요. 그 기존에 구매해놨던 사람들을 위해서 냅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기존에 구매했던 사람들은 배려는 할 건데 네. 새로 받을 땐 넥스트를 받을 때 쓰세요. 돈을 더 받긴 받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그렇지.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1, 2, 3로 내는 게 낫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름이 좀 네. 아쉽네. iOS는 넥스트고 안드로이드는 프로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넥스트가 없어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지원 안 한대. 안드로이드 끊을 거래? 지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네. 좀 이제 iOS에 치중을 해서 하겠다. 우리나라 개발사라면서. 어. 근데 안 들려. 야, 개인배네. 배포가 외국에서 넓네. 잘 나간다니까. 외국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보네. 그러니까. 야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이제 소개를 하는구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발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서비스니까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일단 이건 뭐 다른 것도 되겠지만 그 카드 뭐 긁었을 때 문자가 오면 문자 네. 붙여넣기 기능 같은 거. 아이폰은 수동으로 붙여는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아이폰은 이제 문자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자동으로 뭐 그게 기록이 되고 네. 안드로이드는 문자가 오면 자동으로 그냥 가계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유일한 매력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여기서 iOS도 자동으로 되게 만들려고 했어요. 네. 어떻게 해요? KT랑 협의를 해서 후잉 옛날에 후후처럼. 네 진짜로 KT랑 그런 것까지 갔는데 네. 그쪽에서 이건 사업성이 없네요 하고 끊어버렸어. 안 되겠네. 내가 이거 며칠 통신사 정보를 좀 쉬었더니. 그래서 이 문자 자동 입력 기능 자체는 네네. iOS는 지원될 뻔했으나 안 되는 유료보가 거. 서비스라도 많이 쓸 텐데 이거는. 그렇기도 할 텐데. 네. 뭐 하여튼 지금은 그래서 안 네, 되고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냥 가계부 앱이랑 똑같아요. 뭐 돈 쓴 거 넣고 나간 거 넣고 뭐 계좌 여러 개 넣고. 근데 단식 여러모로 북이에요? 어쨌든 썼을 때 예.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단식북이 물어본 거. 이건 단식북이에요. 단식북이에요. 그럼 용돈기 입장처럼. 네. 일반적으로 어. 복식북이를 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네. 복식북이 쓰려면 공부해야 돼요. 아, 회계 공부해야 됩니다. 복잡해요. 쓰다 보면. 네. 제가 복식북이를 자꾸 겉멋이 들어서 도전하다가 자꾸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아, 네. 저는 부동산 때문에 가격이 자꾸 바뀌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악기 때문에. 난 지금 마이너스인데 배워야겠네. 돈이 많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더 사. 네. 그래서 어쨌든 돌아와서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간단한 기능인데 네.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뭐 할부니 뭐 선결제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메뉴에 들어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이. 근데 어렵잖아. 네네네. 어려우니까 네이버 카페에 만들어서 강좌까지 있어. 강좌가 있다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건데. 그러는 건데 가이드북 말고 강좌가 있으면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네가 신경을 쓰고 업체 측에서 하는 거예요. 고객 강좌도 관리를 있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고객들도 와서 보고 네. 더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음.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 있고요. 사실 가계부라는 거야말로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해주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막 이 사람은 이렇게 네. 관리하더라. 그 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것도. 약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 힘들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이 네. 여긴 PC 가계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버전에 PC 버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능이에요, 기능. 네네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앱으로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렇죠. 작아서 어떻게 봐. 네. 그 여기서 PC 가계부 기능을 키고 네. 키면 무슨 주소가 나옵니다. 네네. 그 주소를 컴퓨터에서 치고 들어가면 네. 컴퓨터에 이제 큰 모니터로 네가 돈을 어떻게 인터넷 썼는지, 창에서? 그렇지, 오. 그래프로 막 이렇게 네네네. 예쁘게 보여줘요. 이건 좀 참신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앱으로만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리고 사실은 이 가계부 앱들의 그 뭐랄까 하나쯤 있어 사용자들의 니즈 중 하나가 예. 모바일이랑 왜냐하면 자기는 스마트폰으로 문자 받고 이런 게 항상 많으니까 모바일이랑 PC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폰에서 입력해도 컴퓨터에 가면은 똑같이 수정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컴퓨터 앱을 개발을 해주려고 요청을 해야 되던가 아니면 반대로 컴퓨터 개발자면 폰 앱을 만드는 부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은 아예 컴퓨터 앱은 안 할 거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대응책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을. 이건 되게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나가서 뭐 2011년에는 애플에서 올해의 아이폰 앱 이런 것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 오 진짜요? 잘 나갑니다 진짜. 오. 이름만 보면 네. 그냥 편한 가계부에서 되게 없어 보인다. 이름과 아이콘을 보면요. 약간 그런 이름과 분들도 계신데 네.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한 번쯤 필요하다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근데 이 유료 금액이 좀 비싸지 않나요? 얼마 정도 하죠? 이거 1.99불인가? 그렇게 비싸지 비싼 않았던 편은 것 같은데. 아니네요. 예. 커피 한 잔만도 못한 값인데. 그렇지. 뭐 어떤 커피를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거 정도면은 사서 예. 한번 구매해볼 법하지 않나. 예,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료인데 써보세요. 근데 이거 말고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 다른 대응책이 없나요? 이거 말고.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이거 말고도 대응책이 많아요, 사실. 네. 뭐 이후에 이제 얘기도 나오겠죠. 네, 좀 그런 이따가. 것도 있고 아니면 앱 자체도 네. 편한 가계부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계부가 정말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근데 얘가 제일 편해. 생활 밀착형 특집의 모든 그런 어플들의 맞아요. 공통점이긴 네. 한데 한번 개발 공부를 했으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맞아. 왜냐하면 맞아. 우리가 뭐 그냥 컴퓨터용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더라도 맨 처음에 데이터 넣어보고 빼보는 게 가장 쉬운 예제가 가계부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수를 연산시켜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더해보고 보면. 빼보고 이런 네. 게 되니까 뭐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소개한 지금 그 민트나 그 편한 편한 가계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차원적인 수준의 계산을 요하지만 예. 네. 이제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진짜 더하기 빼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앱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엑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좀 다양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른 추가 기능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팬덤을 얻을 수도 있는 시장이라서. 그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의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좋다라는 건 곧 아까 편한 가계부가 그랬듯 사용하기 편하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편한 가계부는 네. 안 예쁜데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편한 것만 따온 거지. 네. 그리고 그 개발자들이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써보면 네. 내가 잘 아는 줄 알아. 착각을 해. 근데 많이 써본 거지 잘 아는 게 아닌데. 그렇지. 우리 같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약간 반쯤 모자란 모질이들인데. 그래서 뭐 가계부를 써봤네. 날씨 많이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난 잘 알아라고 착각을 하고 만드는 거야. 그렇지. 내가 만들면 좋을 거야. 그래서 라고. 따라 만들다가 안 되니까 그냥 덧셈 뺄셈 되는 수준만 올려놓고 다 이러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건 오히려 더 확 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번에 호우호우도 그랬고 네. 또 뭐 있었죠? 지난 날씨 편에서 현대카드나 이런 것도 네. 사실은 뭐 별게 없는데 몇 개의 포인트만 주니까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것처럼 네. 가계부도 지금 편한 가계부가 긍정 씨가 얘기할 때
그래서 특장점이 뭡니까 했더니 편해요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이 편함 하나만으로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예. 편한 게 이런 서비스는 가장 네. 중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지속력을 갖고 오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주 쓰는 거니까 편해야지. 네, 그러네요. 그렇군요. 편한 가계부는 그럼 그거 말고는 뭐 다만 디자인 쪽으로 좀 아쉽긴 하다 이게. 일단 아이콘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 7이 되면서 아예 이제 룩앤필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예. 진짜. 그렇게 되면서 편한 가계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디자인 컨셉은 약간 옛날 거. 옛날 느낌이 돼버렸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돼지라는 아이콘 자체가 네. 돈에 관련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가 또 복 들어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에 이렇게 돼지 아이콘 쓰는 거 저는 아 괜찮다고 근데 생각을 스퀘어모피즘 돼지잖아 지금. 아. 그거 말고 무슨 진짜 돼지? 귀엽게 돼지 코 정도만 어. 딱 넣어줘도 귀여울 것 같은데 그거 뭐야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요즘 하는 거 뭐지? 스퀘어모피즘 다음으로 뭐요? 플랫? 플랫 돼지 같은 걸 넣었어야지. 돼지 지금 플랫해요. 나름 플랫해요? 플랫해요. 네, 돼지, 약간 돼지 3D 느낌 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니 돼지를 덜 돼지처럼 만들어야죠. 플랫. 그럼 그거 뭐 돼지야? 돼지야 고양이지. 네, 아무튼 뭐 디자인 갖고 좀 웃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죠. 사실 생활 밀착기에서는 딱 그것만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예. 주장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을 심플하게 만들다 보면 언제나 항상 좀 사용하기 더 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내가 들어요. 보기엔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건 노림수고 네. 여기서도 대응을 굉장히 빨라요. 제가 쓰다가 네. 모르겠다 해서 메일을 보내니까 2시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진짜요? 이건 매일 이렇게 보고 있던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매일 마침 보고 메일을 있던 보고 있던 거 아닐까요? 할 일 없이 이렇게. 그래서 바로 답장이 왔는데 그 뭐 이런 기능은 어디로 가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기능은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좋네요. 상세하게 이게- 답변이 왔어요. 이런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안책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CS죠 사실은. 네. 아니 대응책이 CS 아니고 말고? 대안이 있어야 돼요. 네. A가 안 되면 A-라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채를 나는 뭐 100만 원인데 잘 안 돼요. 이런 네. 식으로 하면 뭐 부채 그러면 수익을 마이너스 100으로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뭐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뭐 적금 드는 거는 내 총 자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랬더니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기능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답변이 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 그리고 이거 대안은 아까 전에도 잘 얘기 나왔잖아요. 컴퓨터판을 자기가 만들 여력이 없으니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여기 집중하는 게 더 나으니 대안으로 안에 그런 기능을 넣어놨잖아요. 모르겠으면 카페 가서 보고. 네. 그리고 외부로 바로 또 컴퓨터용에 못지않은 뷰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는 이미 그 대안이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만들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뭐 팀 정도겠죠? 개발 회사인가요? 팀일 거예요 네. 아마. 팀 그래서 정도의 저는 이런 가계부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뭐 포켓머니, 뭐 네. 아이젠 페인트 한 40개 정도 써봤어요. 네. 유료 앱도 한 10대 개를 사봤고 2010년부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가계부를 돈을 돈을 올바르게 써서 정립하기 위하여 저장하기 위하여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써봤는데 네. 한국에서는 편한 가계부가 그나마 굉장히 나은 것 같다라고 저는 감히 결론을 그 지어보겠습니다. 결론이 내면서 아망드 씨는 바로 또 결제를 해서 샀습니다. 아니 무료 앱이. 무료 앱이에요? 체험판. 체험판도 있어요? 네. 써봐야지. 체험판이 있어요? 라이트 버전이 있긴 합니다. 예. 한번 써봐야겠네요. 라이트 버전으로. 저는 약간 그 2,000원의 문턱 때문에 사실은 좀 넘지 않고 있었는데 라이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편한 가계부랑 민트. 예. 이걸 이렇게 1부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이유가 각 나라의 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우리나라의 탑은 그럼 이거 편한 가계부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네, 않을까라고 그럼 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탑은 네. 따로 있습니다. 2부 2부에서 때 소개해드리죠. 또 경쟁 상대를 갖고 오셨네요. 들어와. 네. 좋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